여러분, 지금 중동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이란과 미국의 군사적 긴장,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을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전쟁을 단순히 중동 국가들끼리의 갈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이 전쟁의 진짜 피해자는 중동에 있지 않습니다. 지구 반대편 중국입니다. 그리고 더 소름 돋는 건 미국이 이 모든 상황을 처음부터 계산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중동 전쟁의 진짜 속내를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무섭구나. 그 소름 돋는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좁은 해협 하나가 왜 전 세계를 긴장시키는지 아세요? 전 세계 원유 수출의 약 20%가 이 해협 하나를 통과합니다. 하루에 약 2천만 배럴,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 통로입니다. 그런데 이란이 이 해협을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이란은 공식적으로 봉쇄를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혁명수비대가 실질적인 공격과 위협을 가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왜 이런 교묘한 방식을 쓸까요? 공식 봉쇄를 선언하는 순간 그거는 국제법상 전쟁 행위가 됩니다. 미국이 전면적으로 군사 개입할 명분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란은 책임을 회피하면서도 압박 수위만 높이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그레이존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그 애매한 경계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더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공식 봉쇄가 아님에도 이미 주요 해운사들이 이 해협 운항을 중단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험사들은 이 구간 보험 인수를 거부하거나 보험료를 3배 이상 올렸습니다. 총 한 발 안 쏘고도 금융적으로 이미 봉쇄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레이존 전략의 무서운 힘입니다. 자,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네,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막히면 누가 가장 큰 피해를 볼까요? 네, 중동 인근 국가들, 유럽, 아닙니다. 데이터를 보면은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에너지의 무려 80%가 아시아로 향합니다. 유럽도 아니고 미국도 아닙니다. 아시아입니다. 그리고 그 아시아 수입국 중 단연 1위가 중국입니다. 중국은 이란산 원유를 해상 수입의 약 18%나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설상가상으로 중국은 이미 다른 곳에서도 에너지 수급에 빨간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베네수엘라산 원유 수급에도 차질을 빚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트럼프의 대중 제재와 베네수엘라 압박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중국의 에너지 조달 경로가 하나씩 막혀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 상황에서 이란산 원유까지 끊기면 어떻게 될까요?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이 에너지 위기에 빠집니다. 공장이 멈추고 물류가 끊기고 경제 성장이 꺾입니다. 중국이 그토록 자랑하는 제조업 강국의 심장이 멈추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당연히 대안을 찾겠죠?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함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란 원유를 못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극도로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게 러시아 입장에서는 엄청난 협상 카드가 됩니다. 에너지가 절실한 중국이 러시아 원유에 목을 매는 상황이 되면 러시아는 가격을 올리고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같은 편처럼 보였던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미묘한 긴장이 발생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미국과 서방의 제재를 함께 버텨온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가 에너지를 두고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아세요? 미국이 직접 손도 대지 않고 러중 동맹의 균열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체스판에서 가장 무서운 수는 상대방이 스스로 자멸하게 만드는 수입니다. 지금 미국이 정확히 그 수를 두고 있는 겁니다.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중동 불안이 장기화되면 아시아 국가들은 호르무즈 해협 대신 다른 에너지원을 찾기 시작합니다. 가장 유력한 대안이 어디일까요? 바로 미국입니다. 알래스카 원유와 천연가스. 미국은 셰일가스 혁명 이후 세계 최대 에너지 생산국으로 올라섰습니다. 중동이 불안해질수록 미국산 에너지의 몸값은 올라갑니다.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 에너지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미국의 에너지 패권은 더욱 공고해집니다. 트럼프가 그토록 원하는 미국산 LNG 수출 확대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중동을 흔들어 중국을 압박하고 동시에 미국 에너지 수출을 늘리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세요. 미국은 중동 원유와 멀어진 지 오래입니다. 셰일가스 덕분에 에너지 자립을 이룬 미국 입장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도 직접적인 타격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경쟁자인 중국이 에너지 위기에 빠질수록 미국에게는 유리한 상황이 전개됩니다.
이 모든 그림을 보면 섬뜩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번 이란 사태에서 미국이 중동 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중국의 에너지 줄줄을 쥐고 조이는 거대한 전략이 작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다면은 이란 전쟁이 길어지면 중국 경제는 실제로 어떻게 될까요?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버팁니다. 중국도 전략 비축규를 갖고 있고 러시아를 통한 대안 루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태가 6개월 이상 장기화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에너지 비용이 치솟으면 중국 제조업의 원가가 올라갑니다. 세계의 공장이라는 중국의 가장 큰 강점인 가격 경쟁력이 흔들리는 겁니다.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수출이 줄어들고 실업률이 올라갑니다. 내수 소비도 위축됩니다. 이미 부동산 위기와 청년 실업이라는 내부 문제를 안고 있는 중국 경제의 에너지 위기까지 겹치면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에너지 위기가 제조업 위기로 이어지고, 제조업 위기가 고용 위기로 이어지고, 고용 위기가 사회 불안으로 이어지는 연쇄 반응입니다. 자, 중국 공산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군사적 위협이 아닙니다. 바로 경제적 실패로 인한 민심 이반입니다. 미국은 바로 그 급소를 정확하게 겨냥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닙니다. 미국이 중국이라는 거대한 경쟁자를 에너지라는 급소에서 조이는 21세기 지정학적 체스 게임입니다. 총 한 발 안 쏘고 해운사를 떠나게 만들고 보험료를 3배 올리고 중국의 에너지 줄줄을 흔들고 러중 동맹의 균열을 만들고 미국산 에너지 패권을 강화하는 이 정교한 전략. 이란 전쟁이 길어질수록 중국 경제는 서서히 그리고 돌이키기 어렵게 무너져 갈 수 있습니다. 역사는 항상 강대국들의 체스판 위에서 움직여 왔습니다. 그리고 그 체스판의 규칙을 이해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세상을 보는 눈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눈을 갖는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